간단한 비법으로 최고의 맛을 낸다. 여러분의 이특과 블링블링 신효섭입니다. 예. 네. 정말로 우리 인사드린 것처럼 네. 요리계의 아이돌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으셨는데 외모가 블링블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실력도 블링블링합니다. 네. 이특 씨 예. 요리 비결 MC 된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돼요. 사실 또 우리 셰프님의 손맛이 또 기대되는 첫 시간이고 제 스태프분들께서 우리 셰프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네. 오늘은요, 이 볶음밥을 영양가 있고 또 향기롭게 만들 건데요. 닭가슴살 카레 볶음밥 그리고 니영 미소 된장국을 준비했습니다. 자, 말만 들어도 우리 영양식단으로 최고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재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재료들이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부터 저희가 이제 손을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을 좀 준비를 할 거고요. 네. 먼저 저는 달걀을 좀 사용을 할 건데요. 달걀도 약간 손질이 좀 필요해요. 달걀도 손질이 네. 필요한가요? 네, 달걀을 그냥 뭐 사용하셔도 좋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하시려면요. 이렇게 젓가락이라든지 포크를 사용해서 알끈을 끊어주면서 좀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알끈이라고 지금 말씀해 네. 주셨는데 알끈이 뭔가요? 하얀 색깔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끈을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뭐 신선한 거일수록 좀 더 적습니다. 그 알끈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얀 것들 있잖아요. 예, 보이네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난 이런 거 너무 귀찮다 하시면 그냥 잘 풀어주기만 해도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알끈을 제거하면 어떤 먹는 데 있어서 네. 맛이 좀 달라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특히나 이 부드러운 요리할 때 뭐 예를 들면은 계란으로 뭐 달걀찜을 만든다든지 예. 아니면 스크램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부드러운 요리를 할 때는 꼭 제거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예. 좀 약간 대량 할 때는요 이렇게 체에 받쳐서 내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놓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닭고기를 손질할 건데요. 예. 오늘은 닭 가슴살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닭 가슴살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특 씨도 닭 가슴살 많이 드셔보셨나요? 예, 많이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운동할 때도 네. 많이 먹는 음식이 닭가슴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퍽퍽하고 좀 먹다 보면 굉장히 좀 싫잖아요. 그래서 물리죠. 그래서 좀 약간 손질을 좀 잘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아래 보시면은 지방 같은 것들을 좀 잘 제거를 해주시고요. 안쪽을 보게 되면은 힘줄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 힘줄 같은 것들을 좀 잘 제거를 해주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죠. 자, 이렇게 손질을 하면 퍽퍽한 닭가슴살을 조금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죠. 예.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또 힘줄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뭐 그냥 가볍게 잡고서 손을 쭉 잡아 당겨 주셔도 돼요. 두꺼운 부분의 이 닭가슴살이 익히려고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닭가슴살이 익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퍽퍽해지는 거예요. 질겨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두꺼운 부분은 칼로 살짝 이렇게 점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께가 일정해지겠죠. 예.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칼 등으로 툭툭툭툭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은 고기가 조금 더 이 수축되는 걸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살짝 때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저는 좀 먹기 좋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번 저며서 하는 것만으로도 요리할 때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는 포인트예요. 네. 자,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들어가는 이 채소들을 좀 손질을 할 건데요. 네. 채소는 저는 일단 피망 준비하고요.
그리고 뭐 집에 있는 어떤 채소를 좀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한번 이렇게 눌러서 약 1cm 정도의 1cm, 1cm 정사각형 모양을 유지하면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약간 요리에 대한 열정이 좀 있네요. 이 학생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좀 요리를 좀 잘하고 싶은 사람 중에 1인이라서 뭐 시키실 일 있으면 제가 좀 최선을 좀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특 씨는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 MC가 됐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세요?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기사를 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이 프로그램 애청자 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서 우리 아들도 저런 프로그램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MC가 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잘 배워서 엄마 밥 해줘야 된다. 부담스러워.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이특 씨 최고의 요리하는 아들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는 조금씩 시간 될 때요. 요리를 조금씩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요.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요리 선생님들이 나오시면은 네. 좋은 레시피들이 있으면은 바로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잃어버리지 않고 예. 좋고요. 양파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대로 썰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썰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재료는 기본적인 재료는 다 준비가 됐어요. 아, 벌써 끝난 네, 건가요? 끝났어요. 그러면 예. 저는 이제 바로 요리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예. 자, 먼저 프라이팬을 예열을 좀 할게요. 예열된 다음부터는요 요리할 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초보분들일수록 예열을 꼭 잘 해놓고 요리를 하시게 되면은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리는 불맛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불맛을 좀 쓰기는 어려우니까요. 예. 이렇게 예열만 잘해도 좀 더 이 강한 열에 볶거나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더 맛이 좋죠. 예. 저는 먼저 식용유를 좀 넣어주시고요. 예. 보통 볶음밥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밥 먹으면은 막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예열을 해놓은 기름에 먼저 계란을 먼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 네, 계란을 같이 넣고 처음부터 섞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한 꼬집, 네, 한 꼬집 꼬집에 계란을 살짝 넣고요. 소금을 넣으시고 네, 자 이렇게 한번 섞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계란이 다 기름을 흡수해요. 이게 하나의 윤활제처럼 부드럽게 해주는 포인트예요. 어느 정도 좀 잘 볶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밥을 넣고 한 공기 정도 넣고요. 이 스크램블하고 밥을 한번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란하고 섞어주시는 거예요, 밥을. 야,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계란밥이에요, 계란밥. 예. 계란을 잘게 으깬다는 느낌으로 예. 그 음식을 하실 때요. 특히 밥이 약간 식은 밥이다. 네. 그러면 이 과정을 꼭 거쳐주시면은 밥알이 더 탱글탱글해져요. 아. 자, 이렇게 지금 볶아놨고요. 이거를 잠깐 옆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옮겨 놓으세요. 네, 이런 약간 조리 팁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요리를 잘하게 보입니다. 누군가 왔을 때 볶음밥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예. 굉장히 좀 잘해 보여요. 자, 이제 바로 또 이렇게 밥을 준비를 했으면요. 이제는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이제는 좀 볶아줘야 되잖아요. 자, 먼저 다시 또 예열을 또 해요. 예열을 또 네, 하고. 뜨거운 상태에서 기름을 이번에는 아주 약간만 넣으시면 돼요. 조금만 예. 기름 조금만 넣고 이제 향 채소를 먼저 볶아줄 거예요. 먼저 파를 먼저 파 넣으시고. 넣고요. 그리고 마늘. 예. 또 마늘이 같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익으면은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내거든요. 선생님, 그거 하실 동안 그럼 제가 밥알이 코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이 밥을 한 술 살짝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되죠. 네. 고소하네요. 그렇죠. 이렇게만 드셔도 되고 여기에 약간 김가루만 뿌려서 먹어도 예. 맛있어요. 그냥 바쁠 때는 그냥 여기다가 김가루 아니면 김 싸서 먹어도 맛있어요. 와, 왜 이렇게 맛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볶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닭고기 예. 같이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함께 넣고 볶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닭고기를 먼저 볶아줘야지 예. 고기의 누린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향신 채소를 함께 넣으면 더 좋고요. 여기에 소금, 후추를 밑간으로 넣어주시면은 고기 내에서도 그 특유의 맛을 잃지 않아서 더 맛있어요. 야, 그럼 이게 오늘의 콕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닭고기를 네. 따로 볶아주면 누린내를 잡아줄 수 있다. 그렇죠. 육즙이 다른 밥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냄새가 심해요.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강한 물에 한번 고기를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약간 후춧가루를 약간 넣어주시면 좋아요. 후춧가루도 한 꼬집 정도 넣고 이제 어느 정도 겉면이 익었죠. 예. 그러면 이때 밥을 같이 넣어주세요. 채소는 좀 씹히는 맛이 좋으면 네. 좀 나중에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그 채소 씹히는 맛이 싫어, 좀 익은 게 좋아 하면은 밥을 넣기 전에 채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채소를 넣고요. 네. 맛있겠다, 어떡해. 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굴소스를 같이 넣어주시고요. 요리하시는 셰프님들께서도 이 굴소스를 네.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냥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없으시면은 약간의 간장을 좀 넣으셔도 괜찮아요. 간장을. 자, 그리고 이제 연전 됐죠. 그럼 네. 여기 이제는 제 오늘 준비한 비장의 포인트 카레가루예요. 이 카레가루가 일반 시중에서 잘 팔죠? 그렇죠. 그냥 우리 왜 땡땡땡 카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집에 있는 누구나 쓰는 그 카레. 예. 네, 카레가루를요. 잘 뿌려주세요. 뿌려주실 때 골고루 좀 뿌려주셔야 돼요. 와. 그럼 이게 일단 양념도 되어 있고요. 또 카레에는 우리가 굉장히 또 그 두뇌 활동에 좋은 예. 강한 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으니까요. 집에서도 또 이 향이 굉장히 그 카레 향이 싹 올라오죠, 예. 네. 외식하면서 비싼 돈 쓸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요리를 좀 알게 되면은요. 예.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 가격을 생각하게 돼요. 맞아. 내가 이거를 집에서 만들면 얼마 정도면 다 만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완성 접시에 담아볼까요? 예.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는 카레 향이 확 올라오네요. 그래서 카레 가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굴소스를 줄인 다음에 카레 가루를 좀 더 늘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카레 뭐 보통 드셔보시면은 예. 뭐 순한 맛 있고 매운 맛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개인적인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와. 그리고 만약에 나는 모양을 내고 싶다 하면 여기에 밥 공기 같은 걸로 넣어서 꾹 누른 다음에 뒤집어서 모양을 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사실 이렇게 나가서 먹게 되면 10,000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훌쩍 넘어가죠. 예. 근데 사실 이런 재료들은요, 집에 있는 재료 조금만 활용하시면은 또 우리 또 가게 돈을 좀 나가는 걸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정말 쉽게 만들었습니다. 예. 네, 닭가슴살 카레 볶음밥이 완성됐어요. 자, 카레 향이 솔솔 올라오는데요. 네. 영양 가득 닭가슴살 카레 볶음밥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미역 미소 된장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소는요, 알고 계신 대로 그 일본식 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소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이 밑국물을 좀 만들 건데요. 네.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수에다가 이만한 다시마 하나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 그냥 찬물에 넣으세요. 보통 끓여서 하는 방식도 시간이 없다 하시면 끓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예. 나는 그냥 좀 이 요리를 진짜 자주 한다. 특히나 찌개 같은 거, 국물 같은 거 많이 한다 하시면은요, 그냥 이렇게 생수병에다가 다시마를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고 보관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지금 물을 좀 끓이고 있고요. 예. 들어가는 재료를 조금 손질을 좀 할게요. 네. 미역은 조금만 넣어도 이제 물에 들어가면 많이 맞습니다. 불게 되죠.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미역 진짜
사실 요리하려면 처음에 요리하는 계기가 누군가의 기념일이라든지 맞습니다. 생일 때 많이 하는데 미역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미역은 최소 분량으로만 좀 불려주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랑 이제 어머니 생신이어서 그 생일상을 좀 차려드리자라고 해서 미역을 넣었는데 네. 미역을 끓이다 보니까 그쵸. 미역이 넘치더라고요. 거의 냄비 안에서 미역 괴물이 나오죠. 예. 네. 아 저도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예. 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니까. 네. 자 이렇게 미역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자 옆에 저는 그 팽이버섯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팽이버섯도 좀 이렇게 좀 다져서 좀 잘라서 넣을 거예요. 네. 팽이버섯.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지금 미역이요 딱 한 줌 정도 넣었어요. 한 줌 정도. 네, 한 줌 정도면은 굉장히 충분한 양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 우리 한국식 미역국이 아니라 예. 또 미소를 넣은 이 된장국이기 때문에 주 재료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 많이 넣기보다는 한 줌 정도. 네, 자 그리고 두부를 좀 넣을 건데요. 두부는 아주 네모나게 이쁘게 썰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몸에 좋은 재료들이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두부, 미역. 예. 또 특히나 미역 같은 경우에는 피를 맑게 해주는 예. 이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피곤하고 할 때 미역 같은 거 드시면 좋으시고요. 또 버섯이나 이 두부 자체는 단백질도 풍부하니까 네, 굉장히 궁합이 잘 맞죠. 자 그리고 파도 준비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된장국을 한번 끓여볼 건데요. 네. 사실 이 미소 된장국이나 한국식 된장국도 정말 만들기 쉬운 음식이에요. 예. 사실 된장 맛이기 때문에 된장만 잘 풀어주시게 되면 이거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된장 한 3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 이게 한국 된장과 미소 된장에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아, 차이가 있나요? 네, 일반적인 한국 된장은요, 100% 이제 콩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방면에 예. 이 미소 된장 같은 경우에는 콩에다가 뭐 밀가루라든지 쌀가루라든지 이런 곡물들을 좀 넣어서 만드는 방식이라서 약간 또 발효하는 과정에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된장을 체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자, 곱게 잘 풀어주세요. 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일단은 된장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잘 안 풀려요. 아. 그래서 잘 풀어지라고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불순물이라든지 콩알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번 체에 받쳐서 잘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끓어오른 다음에 재료들을 좀 넣을 건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재료 준비를 해놨잖아요. 네. 이 상태로 해서 그 냉동실에 좀 보관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요만큼씩 나서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예. 먹을 때 이렇게 국물 끓인 다음에 다 넣어서 또 드시면 그냥 넣기만 하면 끝인가요? 그렇죠. 거의 이건 3분 요리. 예. 네, 이건 3분 요리 수준이에요. 자, 미역 미역. 같이 넣고요. 넣는 순서도 또 중요한가요, 혹시요? 이거는 사실 별로 상관은 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부랑 두부. 그리고 버섯. 사실 이 미역 미소 된장국은 네. 제가 이제 뭐 해외 공연을 또 많이 다녔다 보니까 일본에서 또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렇죠. 네. 일본도 그렇고 사실 아시아 국가들 가면은 항상 조식에 나오는 게 미소 맞습니다. 된장국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만드는 사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잘 저어주고요. 그래도 이제 두부나 이런 것들이 맛이 좀 우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한 5분 정도만 끓여주시면은 완성이고 네. 다 끓었을 때 파를 넣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네. 일본식이랑 한국식이랑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된장 만드는 방식의 차이는 엄청 크고요. 네. 발효를 엄청 하잖아요, 한국 거는. 네. 근데 이제 메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뭐 맛에나 이런 약간 콩의 꿉꿉함 그런 것들이 좀 다르죠. 아. 그리고 약간 차이점이 단맛이 좀 있다라는 거. 아. 미소 된장은 좀 단맛이 좀 있어요. 일식집에서 초밥을 먹을 때도 또 많이 나오는 국이라서. 그쵸. 예. 정말 사실 만들기 쉬운 국이라서. 자, 그리고 이게 뭐 실파나 쪽파들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은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역 미소 된장국이에요. 자,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간편해서 저도 당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후루룩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역 미소 된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 만점 닭가슴살 카레볶음밥 누린내 잡는 특급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대파와 마늘을 볶아 향을 내줍니다. 여기에 닭가슴살을 넣어 센 불에 휘리릭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닭 누린내가 싹 사라진다는 사실. 비장의 무기 카레가루를 넣어 한 번 더 볶아주면 풍미도 2배로 업업. 향긋하고 고소한 맛에 엄지척. 닭가슴살 카레볶음밥으로 색다른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닭가슴살 카레볶음밥과 미역 미소된장국을 다시 살펴볼까요? 닭가슴살 카레볶음밥은 우선 달걀은 알끈을 제거한 뒤 곱게 풀어주세요. 닭가슴살은 얇게 포를 뜬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청피망, 홍피망, 양파는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푼 달걀, 소금을 넣어 에그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밥을 넣어 섞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송송 썬 대파, 채 썬 마늘, 닭가슴살,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볶은 밥, 청피망, 홍피망, 양파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굴소스, 카레가루를 넣어 섞어주면 닭가슴살 카레볶음밥 완성! 미역 미소된장국은 먼저 물에 다시마를 넣고 우려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불린 미역, 팽이버섯은 잘게 썰어주세요. 두부는 깍둑 썰어줍니다. 밑국물에 미소된장을 채로 곱게 풀어주세요. 여기에 불린 미역, 두부, 팽이버섯을 넣어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송송 썬 실파를 넣어주면 미역 미소된장국 완성! 오늘의 요리 닭가슴살 카레볶음밥과 미역 미소된장국으로 영양 만점 밥상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시식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선생님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한번 미소된장국도 퍼서 네. 국부터 먼저 먹나요, 선생님? 뭐 국을 한번 살짝 입에 좀 예. 먹어보고 또 밥이랑 또 먹고 또 국 한번 드시고. 네. 네. 와, 어때요? 선생님. 우리가 일식집 가서 먹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고급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미소 된장국이 집에서도 똑같이 맛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와. 딱 좋은 게 어머님한테 첫 번째로 이런 된장국이라든지 된장찌개를 먼저 해드려 보면은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 한번 또 밥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딱 먹고 국 한번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와, 선생님. 딱 맞죠? 예. 밥알을 처음에 달걀과 함께 볶았잖아요. 네. 고소한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닭가슴살이 씹히고 마지막에 카레 향이 입 전체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같아서 뭐 건강 만점이다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 카레가루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요. 네. 또 닭가슴살의 단백질도 굉장히 좋으니까 혹시나 이 백미가 좀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뭐 현미밥이라든지 다른 슈퍼 곡물을 사용하셔서 밥을 이렇게 볶음밥을 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네. 맛있는 요리 해주셔서 내일은 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아, 저도 이특 씨랑 이렇게 함께 또 진행을 하게 되니까 네. 또 재미도 있고 또 이게 좀 배워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좀 네. 보이니까 좀 기분 좋네요. 오늘 정말 맛있는 요리 감사합니다. 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매콤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김치 돼지고기 두루치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